전세금 반환하는 요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역전세난 우려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값이 최고가를 찍은 건 지난 2021년 9월. 2년 사이 전세값이 크게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인식됩니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익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익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되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시장에선 갭 투자 악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시장은 늘 정부보다 앞섰으니 이번에도 투기 세력이 정책의 빈틈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의미인데 대출금을 돌고 돌리면 하나하나 추적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이번에 또다시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영 금융위원장 등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 보고를 받고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곤란한 건 역시 한국은행입니다. 7월에 4회 연속 3.5%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를 향해 대출 규제 강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금리 동결 이후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 축소 방안을 담은 보고서까지 냈는데 핵심은 DSR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 보증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로 완화를 선택했습니다. 실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춤하던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 3천억 원, 전달보다 5조 9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잔액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6조 4천억 원의 증가폭을 보였던 2021년 9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결과입니다. 7월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도 전달에 비해 무려 9,755억 원 정도 껑충 뛰었습니다. 가계대출이 전체적으로 급증한 것은 예상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때문입니다.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7조 원에 이릅니다. 2020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개별 주담대는 물론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 모든 항목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책 모기지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대출 상품입니다.
정부가 정책 모기지를 통해 하방 압력을 받던 부동산 시장을 강세장으로 돌려세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러기엔 외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렸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대폭입니다. 게다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 올라 시장 전망을 밑도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서도 딱 한 번 좋은 지표가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강한 수준으로 이어온 긴축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미 금리 차는 최소 올해까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 2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금리 추가 인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발 금융 위기 가능성까지 남아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4회 연속 금리 동결을 하면서 선택지가 갈수록 좁아진 결과입니다. 이미 예상되던 상황입니다. 정부는 불안보단 안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날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주식, 채권 시장은 견조한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 자금 시장 금리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경제 금융시장이 함께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최대 관심사인데 어떤 선택을 해도 크게 놀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선택지가 점점 좁아져 예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